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이전 실습에서 작성한 예제에서는 마지막 선택한 사각형만 검은색으로 출력했는데 이번 실습에서는 각 사각형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클릭 상태를 기억하도록 수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사각형이 처음에는 흰색인데 마우스를 클릭하면 검은색이 되었다가 한 번 더 클릭하면 흰색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다른 사각형이 클릭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각형의 영역을 체크할 때 반복문을 사용했는데 오목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간단한 수식을 사용하여 체크하도록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소스가 저번 실습에서 마지막에 작성했던 소스 코드고요. 여기서 이제 그때는 이제 잠깐 실행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선택하면 마지막에 선택된 것만 지금 기억해서 검은색이 되도록 했는데 지금 이제 새로 실습할 거에서는 클릭하면 클릭한 것을 이제 그 개별적으로 사각형들이 자기 위치를 기억하도록 자기 상태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수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서는 이렇게 변수를 하나만 사용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각 그 사각형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기억하기 위해서 정보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기가 좀 더 익숙해지면 더 좋은 방법을 많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뭐 비트 연산자 같은 거 쓰시면 변수 하나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초보라고 가정하고 그냥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가 구성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사각형을 지금 5개니까 그죠? 카운트를 지금 5로 바꿨기 때문에 5개입니다. 5개인데 이 각각의 값들이 지금 이렇게 전역 변수를 선언하면 다 0으로 초기화된 겁니다. 0이면 이 값이 각 항목의 값이 0이면 흰색이고 1이면 검은색이 되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른 값을 정하셔도 상관없어요. 1이면 흰색, 뭐 2이면 검은색 이렇게 정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지금 이 예제에서 실습에서 0이면 흰색으로 하고 1이면 검은색으로 하겠다라고 그냥 제가 정한 거고요. 전액 변수는 특별하게 초기화하지 않으면 0의 값으로 다 초기화되기 때문에 아마 G 인덱스 값은 다 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여기서 이제 그 같은 값일 때 자기가 선택된 것만 검은색으로 출력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이고 그 각 G 인덱스에 있는 각 값이 그죠? 각 값이 이 값이 만약에 1이면 그죠? 1이면 검은색으로 하고요. 그죠? 1이면 검은색으로 하고 0이면 흰색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그 선택된 그 사각형만 검은색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5개의 별이죠. 항목이 5개인데 각 항목의 값이 0이면 그러니까 1이면 검은색으로 찍고 0이면 흰색으로 찍도록 이렇게 바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선택할 때도 똑같이 아까는 선택하면 그 값이 이제 G 인덱스 대입했는데 지금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면 현재 선택한 게 이제 I 번째에 있는 놈이니까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1 또는 0을 대입해야 되잖아요. 자신이 1이면 0을 대입하면 되고요. 0이면 1이 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값을 반전시켜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낫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현재 G 인덱스 값이 그죠? G 인덱스 값이 0이면 1이 들어갈 거고요. 1이면 0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0 또는 1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뭐 이게 싫으시면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하게 쓰시면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쓰셔도 사실 상관은 없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재 자기 값이 0이면 0 더하기 1인데 나머지를 구한 거니까 2를 나눈 나머지를 구한 거니까 1이 들어가겠죠. 0일 때는 1이 들어가고 얘가 이제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1은 2가 되죠. 2 나누기 2의 나머지는 0이 되잖아요. 0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1, 0, 1, 0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더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적는 것보단 낫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번 제가 실행을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는 그 자기 상태를
그러니까 마지막 선택한 사각형만 검은색이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사각형들 자기 상태를 기억하고 있고 한번 누르면 검은색 또 누르면 흰색 이렇게 바뀌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아까하고 코드를 조금 수정을 했고요. 상태가 좀 다르게 수정이 된 거죠. 개별적으로 기억하게 수정이 된 거고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루틴을 어차피 이제 한 개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번 반복하겠죠. 이게 반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각형이 많아지면 이제 이렇게 코드를 구성하는 것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 코드를 조금 수정해서 좀 더 단순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값이 그죠? 1인 경우에만 그 검은색을 하고 아니면 흰색인데 지금 렉탱글 그리는 게 두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어차피 자기가 검은색이면 검은색 찍고 흰색이면 흰색 찍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매번 셀렉트 오브젝트하고 올드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조금을 조금 바꿨어요. 자기가 1이면 그죠? 1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하려면 얘가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서로 그 영역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H홀드를 밖으로 빼고요. 그죠? 자기 지역이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은 다 제거해 버리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G인덱스가 1인 경우에만 블러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인 경우에 이걸 했기 때문에 올드 블러시를 다시 복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이면 이렇게 하고 0이면 다시 그러니까 이걸 이 부분에 안 들어갈 테니까 둘이 쌍으로 먹겠죠. 1이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고요. 0이면 이거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아까처럼 if else에서 완전히 나눠지진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그 루틴이 라인 수는 줄었는데 조건문이 두 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불편하시면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지막 블러시가 흰색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마지막 블러시만 굳이 올드 블러시를 기억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나왔을 때 마지막 블러시가 원래 그 흰색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사실 올드 블러시 자체가 처음에 흰색인 걸 반환했기 때문에 올드 블러시 여기에 지금 흰색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셀렉트에서 DC에다가 화이트 블러시 그냥 강제로 넣으면 이게 올드가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else 달았어요. 1이 아니면 뭐라는 뜻이에요? 1이 아니면 그쵸? 화이트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 다 아는 내용이면 굳이 백업을 할 필요 없잖아요. 마지막에 화이트니까 이렇게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G인덱스가 1이면 그죠? 1이면 블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else 1이 아니면 화이트를 하도록 하면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고 마지막에 이제 올드 백업 안 하고 있다가 화이트 블러시로 백업을 하게 이렇게 하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하면 똑같죠.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고 사실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표현을 사용을 해본다면 지금 if문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if else문이 도니까 포문이 돌면서 이것도 사실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넣으면 여기 값을 보시면 4고요. 여기는 0이네요. 값이 좀 차이가 나네요. 그죠? 차이가 나서 물론 연산으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연산을 쓰는 것보다는 요 값이 자체가 지금 인트 값이잖아요. 인트 값이면 사실 이렇게 하는 트릭이 더 좋습니다. 지금 1일 때는 블랙 블러시고요. 0일 때는 화이트 블러시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테이블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변수에는 두 가지 값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뭘 넣냐면 0번 항목일 때는 블랙 블러시를 쓸 거고요. 그죠? 1번 항목 화이트 블러시를 쓸 거고 1번 항목일 때는 블랙 블러시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테이블이라는 이 변수는 지금 화이트 블러시와 블랙 블러시 두 가지 값을 상수 값으로 가지고 있는 배열이 되었고요. 요 배열을 사용하면 이 if문을 없앨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없앨 수 있냐면 지금 생각해보세요. 얘가 1일 때 블랙, 0일 때 화이트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재밌게 바꿔볼게요. 이거를 블랙이냐 화이트를 지금 상수를 바꾸지 않고 이 테이블 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테이블 값을 이용하도록 하면 여기에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화이트가 될 거고 여기 1이 들어가면 블랙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0이냐 1이냐의 값은 결국 G 인덱스가 0이면 0이냐 1이냐의 값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좀 많이 복잡해져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드가 if 문이 사라지죠. 여기 보면 얘가 그 G 인덱스 값이 좀 이렇게 쓰니까 많이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 써보셔도 되죠. 그죠? 자기가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조금만 코드를 제가 완화시킬게요.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쓰면 현재 G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 값이 그죠? 현재 G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 값이 0 또는 1이 값이잖아요. 그 값이 인덱스에 들어갔고요. 아이고 내가 너무 많이 지웠네요. 이렇게 하면 그죠? 내가 이 0 또는 1 값이 인덱스에 들어갔고 인덱스 값이 0 또는 1이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에 0 또는 1이 될 테니까 0이면 어떻게 돼요? 화이트 블러시, 1이면 블랙 블러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좀 더 if문이 사라져서 폭이 더 코드도 수행이 더 효과적으로 되겠죠. 조건문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그래서 뭐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뭐 어려우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렇게 그 배열이 중첩되게 써도 상관은 없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조금 더 나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낫다기보다는 좀 단순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이제 조건문이 없이 이렇게 동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잘 되는지 항상 실습하면서 확인하는 게 좋거든요.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그죠?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코드는 간단해지고 더 수행 속도도 좋아지게 이제 코드가 바뀐 거고요. 나는 이 화이트 블러시와 같이 이렇게 사실은 화이트 블러시는 지금 우리가 끝이 화이트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화이트였으니까 끝도 화이트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게 좀 그래 그냥 원래 그 블러시 그러니까 DC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그 블러시 값을 그대로 복구해주고 싶어 라고 하시면 여기 또 올드 받아서 하려면 어차피 또 여기에 또 처리하는 코드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조금 더 이 포문 안에서 코드를 그냥 폼은 계속 반복을 하는 거니까 좀 더 심플하게 하고 싶으면 HGDI OBJ 이렇게 그 변수를 하나 썼어요. 그 올드 블러시를 꼭 셀렉트 오브젝트 함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전에 실습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get current 오브젝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get current 아이고 그렇죠. get current 오브젝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제 비명 소리가 자 여기에다가 obj 블러시라고 주시면 이렇게 쓰시면 현재 DC에 설정되어 있는 블러시의 값을 반환해줘요. 그러니까 셀렉트 오브젝트가 처음 이거 들어왔을 때 반환했던 값이랑 동일한 값이 이 블러시가 반환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제 우리가 셀렉트 오브젝트를 계속 쓸 건데 그 쓸 때 반환될 그 h 올드 블러시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받아주는 거죠. 미리 받아서 이 값을 나중에 다 포문이 다 끝나고 나서 안에 뭐 셀렉트 오브젝트를 몇 번 했든 간에 여기다가 대신 요걸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면 이 원래 그 DC가 가지고 있던 그 블러시 값을 백업 해놨다가 작업이 끝난 후에 그냥 복구를 해주면 화이트로 고정하는 건 아니죠. 결과적으로 같은 건데 아까 그 코드보다는 이 코드가 좀 더 융통성이 더 있기는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나중에 더 좋은 코드 스타일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는 똑같은데 코드는 더 간단해진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이제 이 폼을 이용해서 우리 사각형 영역 체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5개의 사각형이 있고 제가 클릭한 것만 검은색, 흰색으로 바꾸게 토글하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사각형이 클릭됐는지 체크하는 것은 포문으로 지금 반복하면서 그죠? 포문으로 반복하면서 지금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을 조금 더 심플하게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한번 해보면 자 이걸 우리가 실행하고 코드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얘가 0부터 x가 그죠? 0부터 100까지 0부터 100까지는 이게 0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100에서 200까지는 1이 되고 200에서 300까지는 2가 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값수로 한번 써볼게요. 값수로 한번 써보면 결국 0에서 그죠? 100까지는 얘가 얼마 된다고요? 0이 되고요. 그죠? 0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에 100에서 지금 이게 자동 들여쓰기가 돼가지고 불편하네요. 200까지는 아이고 200까지는 1이 되겠죠. 그죠? 제가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걸 미는 게 낫겠네. 뭐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들여쓰기가 지금 자동 들여쓰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돼서 제가 바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얘는 2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지금 들어가는 값은 여기 들어가는 값은 G 인덱스 테이블에 넣을 값들이고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이 값이 결국은 여기 들어가는 값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 i 값을 요 if문을 선택하는 거죠. 어떤 게 지금 되었느냐. 그러니까 여기 0에서 100 사이 x 좌표값이죠. x 좌표값이 0에서 100 사이면 요 i가 g 인덱스에 들어가는 i가 0이어야 되는 거고요. 요 x 값이 100에서 200 사이면 요 i 값이 이제 1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이 값이 이제 i 값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0에서 100일 때 0을 만들고 100에서 200에 1을 만들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인데 자 보세요. 0에서 100 사이에 있는 값이 0이 되고 100에서 200 사이 값이 1이 되게 하려면 굉장히 단순하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값을 한번 쭉 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값 x 값만 보시면 요 값만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보시면 0, 100, 200, 300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숫자 같잖아요. 지금 뭐가 같아요? 이 값을 100으로 나눈 몫입니다. 이게. 이 값을 100으로 나눈 몫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사실 이제 여기 100은 여기로 들어갔으니까 그죠? 여기는 어디까지겠어요? 여기는 99까지 가겠죠. 99. 그 다음에 얘는 사실 199 거고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그죠? 이렇게 적는 게 맞겠죠? 얘는 299. 범위가 중첩되면 안 되니까. 자, 이 값을 아까 보면 제가 100으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100으로 나누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99 나누기 100 하잖아요. 그럼 얘는 몫이 0입니다. 나머지가 99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0을 100으로 나누나 99를 100으로 나누나 어차피 몫은 0이에요. 마찬가지로 100도 마찬가지로 100도 한번 볼까요? 100을 100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 나오겠어요? 당연히 1이 나오죠. 1. 그죠? 근데 199를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몫은 1입니다. 나머지가 99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100에서 199 사이의 숫자를 100으로 나누면 결과적으로 몫은 1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범위에 있는 값을 100으로 나누면 다 0이고요. 이 범위에 있는 값을 100으로 나누면 몫은 1이 된다는 겁니다. 200에서 299 사이를 100으로 나누면 몫은 2가 되고요. 300에서 300 아이고 잘못 적었네요. 99를 나누면 결국은 몫이 3이 된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범위를 이 코드를 그러니까 어떤 사각형을 선택되었는지 찾기 위해서 반복문을 돌고 조건문을 써서 그 사각형을 찾았는데 사실 이게 의미 없었던 작업이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을 인덱스라고 한다면요. 이 위인트로 할까요? 상관없으니까. unsigned int 타입으로 한다면 이 값을 x 값을 100으로 나눈 몫을 가졌다면 이 값이 100으로 나눈 몫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좌표가 0에서 99 사이면 100으로 나눈 몫이니까 0이 들어갈 거고요. 100에서 199 사이였으면 1이 들어갈 거고 200에서 299 사이면 2, 300에서 399 사이면 여기 3이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 인덱스는 이렇게 x 나누기 100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0, 1, 2, 3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처리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인덱스가 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인덱스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지금 구할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하나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인덱스는 뭐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0보다는 그러니까 unsigned 인덱스가 0보다 작은 값은 안 나올 거고요. if 인덱스가 뭐보다는 작아야 되겠어요? 그죠? 맥스 카운트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 뒤에 클릭하면 딴 데 사각형 처리될 수 있으니까 다 잘해놓고 요거 안 하면 낭패 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필요 없냐면 아까 원래 코드가 요거였잖아요. 원래 코드가 이거였는데 아까 잠깐 살려놓을까요? 원래 코드가 요거였는데
아까 마지막에 했던 코드겠죠? 요거였는데 요 코드를 포문 돌면서 그죠? 개수만큼 if문 다 도니까 이게 우리가 오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if문 요것만 따졌을 때 5번 돈 거거든요. 물론 이제 워스트한 경우 바를 때면 제일 첫 번째 같으면 처음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요 방식을 선택을 하면 포문도 없어졌죠. 그죠? 포문이 없어지고 if문도 한 개로 끝납니다. 한 개로 끝나고 바로 포문 들면서 찾는 위치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산술연산으로 x를 100으로 나눈 몫을 이용해서 지금 사각형이 폭이 100으로 다 똑같거든요. 폭이 똑같기 때문에 100으로 나눈 몫을 사용하면 바로 내가 어떤 사각형을 선택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물론 그 사각형이 유효한지 5개 미만의 값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조건문을 하나 더 써줘야 돼요. 써서 그 위치에다가 아까와 똑같이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듣는 값을 넣어버리면 예, 그쵸? 코드가 훨씬 더 간단해지고 속도도 이게 훨씬 더 좋죠. 수행 능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예,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거랑. 결과지로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오목 같은 경우에 그 19개 사각형이니까 총 그 19 곱하기 19개 그 사각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 오목 같은 경우에. 근데 그만큼을 아주 19 곱하기 19개만큼 돌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을 지금은 5개니까 5번만 반복하면 되는데 그만큼의 많은 것을 포문을 돌면서 그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XY 위치 찾지 않고 요런 연산을 쓰면 굉장히 단순하게 바로 산술 연산으로 바로 그 위치를 바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목 프로그램을 우리가 할 때 그 뭐죠? 그 크다 작다 같은 거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 줄 간격 있죠. 줄 간격으로 나누어 가지고 바로 그 돌의 위치를 바로 계산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원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형을 여러 개 배열해 놓고 동일한 크기죠. 동일한 간격을 가지는 이런 어떤 사각형이나 선이 있을 때 그 선 사이에 그러니까 그 선에 물리거나 아니면 그 선 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행위를 정의하고 싶으면 이전에 했던 것처럼 반복문 돌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하셔도 되고 이게 불편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작업이 훨씬 더 좋죠. 근데 지금 나중에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간격을 가지고 일정하게 배열되는 그런 디자인도 많고 체크해야 될 대상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코드 길이는 비슷하더라도 이런 포문과 if문이 조합돼서 많은 조건문만 반복문이 실행이 되지만 얘는 그냥 단 하나의 반복문으로 끝나고 연산도 굉장히 간단한 산술 연산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방법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이걸 익히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만약 이걸 봤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꼭 질문, 이 게시물에 댓글로 다시면 어떤 부분이 어렵다,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면 제가 더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댓글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